인종의 짧지만 강렬한 통치. 단 8개월, 조선 역사를 흔들다. 조선 역사상 가장 짧은 재위 기간을 가진 인종.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그가 보여준 개혁 의지와 강인한 정신력은 조선 정치사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을사사화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젊은 왕이 숨겨진 이야기. 과연 그의 죽음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을사사화의 상처와 왕위 계승. 1544년 겨울 창덕궁 대조전. 차가운 바람이 궁궐 담장을 넘나들며 쓸쓸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중종 39년 조선 왕조는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다. 바로 3년 전 일어난 을사사화의 여파가 아직도 궁중 곳곳에 드리워져 있었던 것이다. 을사사화. 그 참혹한 사건은 조선 정치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유님, 유관, 이행 등 기묘사화 이후 조정을 이끌어온 개혁파 대신들이 하루아침에 숙청당했다. 그들의 제목은 단 하나, 문정왕후의 아들인 경원대군을 세자로 옹립하려 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복잡했다. 권력을 둘러싼 치열한 암투, 그리고 왕실 내부의 깊은 갈등이 얽혀 있었다. 인종, 당시 세자였던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봐야 했다. 자신을 지지하던 신하들이 하나둘 사라져가는 것을, 그리고 계모인 문정왕후의 세력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말이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무력감이 교차했다. 하지만 동시에 강한 의지가 자라나고 있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는, 진정한 개혁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1544년 11월 20일 중종이 세상을 떠났다. 제38년 동안 조선을 이끌어온 중종의 죽음은 궁중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이제 인종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24살의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른 인종. 그의 즉위식은 화려하지 않았다. 을사사화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치러진 즉위식은 오히려 숙연하고 엄숙했다. 이제 과인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한다. 인종은 즉위 후 첫 번째 조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젊음 특유의 패기와 함께 깊은 책임감이 묻어 있었다. 신하들은 새로운 왕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과연 이 젊은 왕이 을사사화로 얼룩진 조선을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문정왕후의 그림자 아래 머물게 될 것인가? 인종은 즉위 초기부터 남다른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을사사화로 피해를 입은 신하들의 가족을 돌보라는 명을 내렸고 부당하게 처벌받은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려 노력했다. 이는 단순한 온정적 조치가 아니었다. 그는 을사사화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진정한 통치의 시작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궁중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고 복잡했다. 문정왕후는 대비의 지위에서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을사사화를 주도했던 세력들도 건재했다. 인종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그는 그 길을 학문과 덕치에서 찾았다. 젊은 왕의 개혁 의지. 즉위 한 달 후 인종은 경연을 재개했다. 경연은 왕이 신하들과 함께 경전을 읽고 토론하는 조선 왕조의 독특한 제도였다. 중종 말기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던 경연을 인종은 적극적으로 부활시켰다. 이는 단순한 학문적 관심이 아니었다. 그는 경연을 통해 새로운 정치 철학을 구현하고자 했다. 학문은 치국의 근본이요 덕은 백성을 다스리는 도구이다. 인종의 이 말은 그의 정치 철학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무력이나 권모술수가 아닌 학문과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다. 이는 을사사화라는 참혹한 권력 투쟁을 목격한 그만의 독특한 통치관이었다. 인종의 학문적 소양은 당대 최고 수준이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세자 시절에는 조광조의 제자들로부터 성리학을 깊이 있게 배웠다. 특히 그는 대학과 중용에 심취했으며 이를 통해 이상적인 정치의 모습을 그려나갔다. 그의 경연 참석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학문적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하지만 인종의 개혁 의지는 학문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는 즉위 후 곧바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쳤다. 먼저 그는 조세 제도의 개혁에 착수했다. 을사사화 이후 혼란스러웠던 재정을 정비하고 백성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백성이 곧 나라의 근본이다.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편안하다. 인종은 조세감면 정책을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특히 흉년으로 고통받는 지역의 세금을 대폭 줄여주었고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감찰 제도를 강화했다. 또한 인종은 인사정책에서도 파격적인 변화를 시도했다. 그는 을사사화로 인해 실각한 신하들의 복권을 추진했고 능력 있는 젊은 관료들을 과감하게 등용했다. 이는 기존 권력층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특히 을사사화를 주도했던 세력들은 인종의 정책을 견제하려 했다. 전하, 너무 성급하게 변화를 추구하시면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영의정 윤원영이 조심스럽게 간언했다. 하지만 인종의 의지는 확고했다. 과인이 성급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너무 더뎠던 것이다. 백성들이 고통받는데 어찌 손 놓고 있을 수 있겠는가? 인종의 이런 답변은 그의 개혁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준다. 그는 을사사화라는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왕 자신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인종은 자신의 생활부터 검소하게 바꿨다. 궁중의 사치스러운 행사를 줄이고 그 비용을 백성들을 위한 사업에 사용했다. 또한 그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무에 매진했다. 신하들은 젊은 왕의 이런 모습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인종의 개혁 정책은 기존 기득권층의 이익과 충돌했고 궁중 내부에서도 미묘한 긴장이 흐르기 시작했다. 특히 문정 왕후와의 관계는 점점 미묘해져 갔다. 대비로서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문정 왕후는 인종의 급진적 개혁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 시작했다. 문정왕후와의 미묘한 관계. 1545년 봄 창경궁 통명전. 문정 왕후는 창밖으로 피어나는 벚꽃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을사사화를 통해 자신의 아들 경원대군을 세자로 만들려 했던 계획은 실패했지만 여전히 그녀는 조선 궁중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이었다. 대비라는 지위, 그리고 을사사화를 주도한 세력들과의 끈끈한 연대는 그녀에게 막강한 권력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인종의 즉위 이후 상황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젊은 왕은 예상보다 훨씬 강인하고 독립적이었다. 문정 왕후가 기대했던 것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서 온순하게 통치하는 왕이었다. 하지만 인종은 그런 왕이 아니었다. 대비마마, 전하께서 또다시 을사사와 관련자들의 복권을 논의하고 계십니다. 상궁이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문정 왕후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다. 을사사화는 그녀에게 있어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금기였다. 그 사건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내가 직접 전하를 배워야겠구나. 문정 왕후의 목소리에는 어떤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날 오후 인종은 문정 왕후의 뜻밖의 방문을 받았다. 대조전에서 이루어진 그들의 만남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전하, 나라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정 왕후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을사사화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그 상처를 다시 건드리는 것보다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인종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계모의 진위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신념을 굽힐 생각이 없었다. 대비마마의 걱정은 이해하지만 과인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진정한 안정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왕의 도리입니다. 문정 왕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녀는 인종이 생각보다 훨씬 완고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도 쉽게 물러설 수는 없었다. 전하, 지나친 개혁은 오히려 혼란을 부를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대비마마, 과인의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인종의 이 말은 그 자신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다는 예감을 자주 느꼈다. 그렇기에 더욱 신속하게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문정 왕후는 인종의 이 말에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젊은 왕의 강한 의지 앞에서 자신의 영향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음을 감지했던 것이다. 그녀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했다. 이후 문정 왕후는 윤원영, 이기 등 을사사화의 핵심 인물들과 비밀 회동을 가졌다. 그들의 대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인종의 개혁 정책에 대한 우려와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을 것이다. 궁중의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되어 갔다. 8개월간의 치열한 통치. 1545년 여름 인종의 통치는 절정에 달했다. 즉위한 지 불과 반년 남짓한 시간이었지만 그가 이룬 변화는 실로 놀라웠다. 하지만 그 변화만큼이나 저항도 거세졌다. 새벽 5시 인종은 어김없이 정무를 시작했다. 그의 하루는 경연으로 시작되었다. 신하들과 함께 경전을 읽고 토론하며 그 속에서 통치의 지혜를 찾으려 했다. 이날도 맹자의 왕도 정치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었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민익이 사직차지 군의경,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장 가벼운 존재라 하셨습니다. 인종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이 바로 과인이 추구하는 정치의 근본입니다. 신하들은 젊은 왕의 이런 말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려했다. 왕이 자신을 가장 가벼운 존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지만 인종의 진심은 달랐다. 그는 권력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권력의 의미를 깨달았던 것이다. 경연이 끝난 후 인종은 곧바로 정사에 임했다. 이날 그가 가장 먼저 다룬 안건은 수의 복구 문제였다. 그해 여름 큰 홍수가 발생해 많은 백성들이 피해를 입었던 것이다. 재해를 입은 백성들에게 조세를 면제해주고 구호 물품을 신속히 전달하라. 인종의 명령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또한 관리들이 중간에서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하라. 하지만 이런 정책은 재정에 큰 부담을 주었다. 호조 판서가 조심스럽게 간언했다. 전하, 국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지출하시면 그렇다면 궁중에 불필요한 지출을 더 줄이고 관리들의 녹봉도 조정하라. 인종의 답변은 명확했다. 백성이 굶주리는데 관리들이 사치를 부릴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런 인종의 정책은 백성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성군이 나타나셨다는 소문이 전국에 퍼졌고 인종에 대한 백성들의 지지는 날로 높아져 갔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지지가 인종을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기득권층의 반발은 점점 조직화되어 갔다. 윤원영을 중심으로 한 을사사화 세력들은 인종의 정책이 자신들의 기존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그들은 은밀히 모여 대응책을 논의했다. 전하의 개혁 정책이 지나치게 급진적입니다. 영의정 윤원영이 어느 날 상소를 올렸다. 나라의 기강이 무너질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종은 흔들리지 않았다. 과인의 정책이 급진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가 너무 보수적이었던 것이다. 백성들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는 없다. 이런 대립은 궁중 전체의 분위기를 긴장시켰다. 신하들은 두 세력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했고 궁녀들과 내관들마저 조심스러워했다. 그러던 중 인종은 더욱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는 을사사화로 죽임을 당한 유님의 복권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을사사화 세력들에게는 정면 도전이나 다름없었다. 전하, 이는 너무 위험한 결정입니다. 측근조차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인종의 의지는 확고했다. 과인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권력이 아니라 양심이다.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과인의 의무다. 갑작스러운 죽음의 미스터리. 1545년 7월 무더운 여름이 절정에 달했다. 인종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무에 매진하고 있었다. 하지만 측근들은 왕의 모습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얼굴이 조금씩 야위어갔고 때로는 기침을 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전하, 몸이 편찮으신 것은 아니십니까? 승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인종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조금 피곤할 뿐이다. 인종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떤 급박함이 스며 있었다. 마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듯한 조급함이었다. 하지만 인종의 병세는 갑작스럽게 악화되기 시작했다. 7월 말 그는 갑자기 심한 열병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어이들이 급히 불려왔지만
병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상합니다. 전하께서는 평소 건강하셨는데 어이들은 당황했다. 인종의 병세는 일반적인 열병과는 달랐다. 갑작스럽게 시작되었고 빠르게 악화되었다. 문정왕후는 인종의 병 소식을 듣고 급히 대조전으로 향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걱정과 함께 묘한 안도감 같은 것도 스쳐 지나갔다. 전하의 상태는 어떠한가? 문정왕후가 어이에게 물었다. 대비마마, 전하의 병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열이 계속 오르내리시고 의식도 흐릿하십니다. 궁중에는 불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신하들은 왕의 병세에 대해 수군거렸고 각종 소문들이 퍼져나갔다. 그 중에는 인종이 독살당했다는 무서운 소문도 있었다. 실제로 인종의 갑작스러운 병세는 많은 의문을 남겼다. 평소 건강했던 젊은 왕이 갑자기 중병에 걸린다는 것이 이상했다. 더욱이 그의 개혁 정책으로 인해 적지 않은 적을 만들었던 상황이었다. 혹시 누군가가 인종의 측근들 사이에서는 의혹의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 다만 불길한 예감만이 궁중을 지배했다. 인종 자신도 자신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깨달았다. 의식이 흐릿해지는 순간에도 그는 국정에 대한 걱정을 놓지 않았다. 과인이 죽으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인종이 중얼거렸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 이루지 못한 개혁에 대한 아쉬움이 가득했다. 8월 들어 인종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다. 그는 하루 종일 고열에 시달렸고 음식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다. 궁중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져 갔다. 그러던 중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윤원영을 비롯한 을사사와 세력들이 갑자기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인종의 병세가 위중하다는 소식에 은밀히 모여 후계 문제를 논의했다. 만약 전하께 만일의 일이 생긴다면 그들의 대화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내는 뻔했다. 인종에게는 아직 후사가 없었다. 따라서 왕위는 문정왕후의 아들인 경원대군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았다. 이런 움직임을 감지한 인종의 측근들은 더욱 불안해했다. 과연 왕의 갑작스러운 병이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계획된 음모일까? 1545년 8월 15일 추석날 새벽. 인종은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향년 25. 재위 8개월 12일. 조선 역사상 가장 짧은 재위 기간이었다. 짧았지만 강렬했던 유산. 인종의 장례식은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슬픈 장례식 중 하나였다. 재위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가 백성들에게 남긴 인상은 깊었다.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 길목마다 백성들이 몰려나와 통곡했다. 우리의 성군이 가시는구나. 백성들의 울음소리가 한양 전체를 뒤덮었다. 이는 단순한 왕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아니었다. 희망의 상실에 대한 절망이었다. 인종의 죽음과 함께 조선의 정치 지형은 완전히 바뀌었다. 후사가 없던 인종의 뒤를 이어 문정왕후의 아들 경원대군이 명종으로 즉위했다. 하지만 명종은 당시 겨우 12살이었다. 당연히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었고 이는 곧 을사사와 세력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했다. 윤원영은 명종 즉위와 함께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 그는 문정왕후의 친오빠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인종이 추진했던 개혁 정책들은 하나둘 폐기되었고 을사사화로 피해를 입었던 이들의 복권 논의도 중단되었다. 인종의 정책은 너무 성급했다. 윤원영은 공개적으로 인종의 정책을 비판했다. 이제 나라를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하지만 인종이 남긴 유산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의 8개월 통치는 조선 정치사에 중요한 의미를 남겼다. 무엇보다 그는 왕이 어떻게 통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모범을 보여주었다. 인종의 통치 철학은 후대 왕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선조와 정조는 인종의 덕치주의를 본받으려 했다. 인종이 강조한 민본주의 정치는 조선 후기 정치 사상의 중요한 축이 되었다. 또한 인종의 개혁 정신은 후대의 개혁가들에게도 영감을 주었다. 조광조의 개혁 정신을 계승한 인종의 모습은 이후 개혁을 꿈꾸는 많은 정치가들의 롤모델이 되었다. 백성들 사이에서 인종에 대한 기억은 더욱 오래 남았다.
인종 임금님 같은 성군이 다시 나타나기를 이라는 말이 민간에서 오랫동안 회자되었다. 이는 인종의 통치가 얼마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를 보여준다. 학자들은 인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두고 오랫동안 논쟁을 벌였다. 일부는 자연사였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일부는 독살설을 제기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인종의 죽음이 조선사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만약 인종이 더 오래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던진다. 아마도 조선의 역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이다. 인종의 8개월은 짧았지만 강렬했다. 그는 왕권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진정한 통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그의 이름 인종, 어지린 자가 말해주듯 그는 진정 어진 왕이었다. 하지만 어진 왕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조선은 문정왕후와 윤원영의 시대, 그리고 어린 명종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과연 이 새로운 시대는 조선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가?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짧은 재위 기간을 가진 인종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을사사화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젊은 왕의 꿈은 너무나 일찍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개혁 의지와 백성을 향한 사랑은 조선 역사에 깊은 족적을 남겼죠. 과연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는 정말 음모가 숨어 있었을까요? 역사의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인종의 죽음과 함께 조선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12살 어린 왕 명종의 즉위, 그리고 문정왕후의 수렴청정. 이제 조선의 실권은 외척 세력의 손에 넘어가게 되죠. 다음 영상에서는 명종과 외척 세력에 휘둘린 왕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과연 어린 왕은 강력한 외척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